김정민의 어머니가 지난 27일 새벽 별세했는데요. 고인은 향년 93세이며 김정민은 현재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죠. 빈소는 수원 영통구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에 마련됐는데요. 김정민은 앞서 지난해 4월 방송된 채널A 예능 절친 다큐멘터리 4인용 식탁을 통해 근황을 공개했죠. 방송에서 그는 90세 어머니가 가까이 계셔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일본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며 깊은 효심을 전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실 김정민은 어머니와 굉장히 애틋했는데요. 그의 힘든 가정환경 때문이기도 했죠. 평생 마포구에서 살았던 김정민은 성미산이라고 지금은 그 동네가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흙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정민은 흙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슬픈 언약식 이후 성공할 때까지 9평짜리 단칸방에 거주했다고 하죠. 대표곡 슬픈 언약식으로 인기를 얻던 시기에도 김정민은 9평 남짓한 단칸방에 살고 있었다는데요. 김정민은 방 2개가 있었는데 다 못 살고 다른 방은 세를 줘야 했다며 슬픈 언약식이 끝나기 전까지도 어머니는 새벽에 계속 나가서 건물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김정민이 데뷔하기까지도 힘겨운 과정이 있었는데요. 아마추어로 시작해서 상업가수로 성공한 케이스처럼 보이겠지만 의외로 원래 데뷔 전까지 가수의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죠. 물론 음악 쪽 활동은 했다는데요. 학창 시절부터 기타를 좋아해서 대학 시절 록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담당하던 연주가였고 밴드에서도 보컬 쪽에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가수가 된 건 오히려 음악보다 그저 잘생긴 외모로 뽑힌 것으로 일종의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것인데요. 본인이 군대 가기 전까지 함께 활동해서 친했던 밴드 후배 김민우가 본인이 군대 간 뒤 상업가수로 데뷔하여 인기를 얻었고 1992년 군대를 제대한 직후에 친구에게 그 김민우가 내 친한 대학 후배 겸 밴드 동생이었다라고 자랑하면서 친구에게 네가 산 김민우 음반에 김민우의 친필 사인을 받아주겠다고 했고 연락이 되어 그 친구와 함께 김민우를 사적으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 가수와 음악 관계자들이 많이 다니던 강남 신사동에 있는 유명 카페인 HQ 카페라는 곳에서 김민우를 친구까지 셋이서 만났는데 하필 그때 유명 음악 감독인 오진우 감독이 그 카페에 방문했다가 김민우를 보고 인사했다가 같이 있던 김정민을 보고 외모에 반해 캐스팅한 것이었죠. 김정민의 말로는 오진우 감독이 그냥 민우야 안녕, 그 친구들은 누구야 라고 하면서 다가왔고 김민우가 친한 선배 형이에요 라고 대답했는데 오진우가 바로 앞까지 와서 김정민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전혀 떼지 못하며 잠깐 말을 더듬다가 바로 자네 가수 할래? 나랑 같이 하자. 그 중간 대화 과정도 없이 무작정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민은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을 보자마자 자네 라고 말을 더듬으며 뚫어지게 쳐다보길래 놀라면서도 속으로 이 아저씨 왜 이러지? 어디서 본 사람이었나? 시비거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캐스팅을 요구하자 더 놀랐던 것이죠. 그 이후 계약이 되어 보컬 연습에 몰입하여 데뷔해 우리가 아는 가수가 됐죠. 김정수라는 본명 대신에 김정민이라는 예명도 오진우가 지어주었고 현재 김정민의 스타일인 짧은 쇼컷이나 가죽, 데님 위주 패션도 데뷔 전 오진우가 정해준 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원래도 록을 할 때 가죽 옷은 즐겨 입긴 했었으나 데님은 공연할 때 본인이 즐겨 입을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헤어도 달랐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군대 가기 전까지 록을 하면서 머리를 기르는 장발을 좋아했었고 심지어 입대 전 군대 갈 때가 된 밴드 친구들끼리 군대를 가면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데 록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어쩔 것이냐로 토론까지 했었을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오진우를 만났던 당시는 제대 직후라 머리가 짧았고 그 모습에 오진우가 반했던 것이죠. 하지만 데뷔 이후 2년간 아픔이 있었는데요. 결국 오진우 감독의 회사와 이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밝혀졌죠. 앞서 말한 대로 경제적 문제였는데 상세한 수익 분배 문제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김정민의 앨범이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얼굴도 어느 정도 유명해져서 유명세도 탔지만 경제 사정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원래 집이 가난한 편에 속했기에 부친과 모친이 그가 어릴 적부터 육체노동을 해왔는데 그가 데뷔 후 무려 2년이나 활동하고 나서도 여전히 부모가 계속 그런 일을 해야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점점 지쳐가던 김정민이 중간에 화가 나서 오진우에게 형님, 저 차라리 막노동을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었을 정도였다는데요. 심지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앨범 준비 중간에 김정민이 연락을 끊고
진짜로 며칠간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었다고 하죠. 어쨌건 그런 호소 후 돌아온 뒤에도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다른 음반 기획사들에서 김정민에게 러브콜이 왔고, 그중 한 회사가 놀라운 수준의 경제적 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을 담보로 자신의 회사로 옮기라고 설득을 했고, 김정민이 3번이나 거절하긴 했으나 김정민은 결국 그 회사가 포기하지 않고 연락을 시도하다가 최종적으로 대놓고 거액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보여주기까지 하여 김정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 회사와 계약하며 오진우를 등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진우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고, 마음의 상처를 모든 주변인들이 다 눈치챘을 정도로 심하게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캐스팅과 데뷔를 다 총괄 감독한 은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의 유명세를 탄 소속사 가수가 경제 사정이 다른 가수들보다 더 힘들었던 것을 알고도 상식적으로 당대의 분배 구조가 불합리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잘 알면서도 특별한 조치도 없이 본인이 데뷔시켜준 은혜와 남자끼리의 의리만 믿고 심한 가난을 견디기만 바랐다면 과연 그것이 김정민의 배신일 뿐이라고 간주할 만한 일이라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특히나 부모가 육체 노동을 지속했다는 걸 김정민 회사도 알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겠죠. 김정민의 집이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그 흔한 어린 시절 사진 하나 없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당시 살던 동네에 가장 좋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입버릇처럼 내가 나중에 커서 저 집 사줄게라고 했는데 슬픈 언약식으로 히트하고 나서 소속사를 옮기고 나서야 그 집을 사들일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김정민은 시간이 지난 뒤 가수로서 더 성공을 하며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요. 그의 일본인 아내 타니 루미코는 11살 연하이며 과거 일본 아이돌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제1교포 출신이며 일본으로 귀화했고, 어머니는 일본인이므로 한일 혼혈이고 일부분 제1교포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돌 출신답게 미모가 출중하고 오랜 한국 생활로 한국어도 유창하고 하죠. 과거 김정민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으며 일본식 가정요리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남편 김정민과 함께 부부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죠. 2023년부터 아내와 아들들은 축구 선수 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이주했고, 김정민은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김정민의 세 아들 중 둘째는 K리그 1 FC 서울 산하 유스 오산중을 거쳐 일본 제2리그 사간도스 연령별팀으로 옮겼는데요. 큰아들 김태양도 일본 클럽에서 골키퍼로 뛰고 있죠. 김정민은 아내와 아들을 일본으로 축구 유학을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지냈습니다. 아들이 일본을 택한 이유는 보다 높은 수준을 추구했기 때문인데요. 중3 때 제1리그 클럽으로 향한 둘째는 일본에 가고 싶었다. 이적한다면 가장 강한 팀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죠. 아무래도 한국보다 일본의 축구 인프라가 좋은 편이고 일각에서는 병역 문제를 고려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섣부른 예측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인 김정민은 아들이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천천히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으로 아이들과 아내는 일본으로 보내고 어머니를 지켰던 김정민이 이제는 어머니를 편한 곳으로 잘 보내드리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